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장중에 무려 지금 11%까지 이제 폭락을 보여줬죠. 잘 반등이 나오다가 아주 지금 현재 급격하고 좀 빠른 매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장이 정말 미친 거죠. 뭐 또 서킷이 터졌어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걱정 크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 날에 좀 긴급하게 영상을 좀 남겨드리긴 했는데 일단 그 영상 짧게 확인하고 제가 내용 이어갈게요. 지금 역시도 이 반등이 나오더라도 21선에 대한 이 각도 자체가 이제 꺾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시적 돌파가 나오면 그건 이제 페이크이기 때문에 상방 메이크. 제가 여기서는 하방 트랩이라면서 매수를 이야기했다고 하면 여기서는 돌파가 나오더라도 상방 트랩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우린 매도를 노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번 반등 철저하게 매도로 활용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주포들이 다시 그러니까 좋은 가격을 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다시 매수 말씀드릴게요. 보신 대로 그러니까 이번 조정이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힘을 이제 응축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더 강하게 나와도 매도고 그러니까 이대로 이제 저항받고 밀려버린 상황에서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그 추세대를 자 시가가 이제 형성이 되고 돌파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추세에 대한 돌파를 보려고 하면 근데 돌파가 안 나오고 바로 또 시가부터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 정확하게 또 이탈 신호가 나오면서 그때 이 실적 발표 때랑 똑같죠. 돌파할 것처럼 만든 자리에서 이렇게 시가부터 이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이 엑시트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단번에 무조건 돌린다라 어떤 이 방향성이라는 걸 확정을 짓고 지금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깨지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이 추세대의 저항을 받고 지금 그대로 지금 하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매도에 대한 경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락 추세대에서 기술적 반등 매매만 해야 되는 거지. 현재 이 삼성전자의 그러니까 추세를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자 일봉상이 그냥 11이동 평균선 여기서 저항 받고 그죠? 21선 깨면서 완벽한 이 추세 이탈이 나오면서 지금도 이 11이동 평균선 그대로 맞고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지속. 조정 지속이에요, 여러분들. 자, 매일 하루하루가 지금 이 삼성전자의 흐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자, 그럼 이제 투매가 떨어진 상황이 발생이 됐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다시 또 이 기술적 반등을 노려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도대체 어디서 이 하방 경직을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현재 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계신지 또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지금처럼 계속 올려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제가 일단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어제 영상에서 뭐 이번에 그럼 이 전쟁적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이 계시던데 뭐 이 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좀 먼저 짚어드리면 자, 일단 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일단 단기간에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급락에 대한 이 기술적 반등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악재를 만드는 거죠. 유가에 대한 상승이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다기보다 매번 이제 전쟁 이슈는 단순 노이즈잖아요. 항상 기회로 작용을 했고 매도에 대한 폭이 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도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만 하지만 제한적일 거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제 종목을 하나 말씀드리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유가 수혜주는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이미 다 투심이 완전 꺾여버린 차트잖아요. 과대 낙폭 속에서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지 얘가 이제 다시 추세로 나오지는 않는다. 그래서 현재 지금 뭐 시장이 붕괴가 되면서 악재 끼워 맞추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뭐 오늘도 보면 뭐 증권사에서 뭐 실적 발표 하향을 했다든지 뭐 지금 나오는 이 중동 사태가 뭐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아니면 이 금통위의 뭐 금리 인상이 문제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틀린 말들은 아니지만 그 요소들로 해서 이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악재 끼워 맞추기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떻게 설명하는 게 맞냐면 엄청나게 과열을 보여준 건 맞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5만 원에서부터 38만 원 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이 과열 속에서 오는 조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닥도 상당히 문제잖아요, 여러분들. 수급 쏠림 때문에 오늘도 뭐 반등이 나오다가 이제 삼전 하이닉스가 꺾이면서
그러면서 같이 또 매도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미 코스닥은 선 조정을 받았고 너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강하기 때문에 현재 괴율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발생이 됐는데, 그 조정이 안 나오던 애들이 이번에 이제 조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선조정 받은 코스닥,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림에서 만들어진 코스피에 대한 이 조정, 그 조정이 이제 적정 조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둘 다 조정이 수렴을 하는 거예요. 수렴을. 이게 이제 마무리가 돼야지 둘 다 올라도 오른다라는 거죠. 계속 강해서 안 났던 게 지금은 그 조정이 진행이 되면서 서서히 좀 더 이 가속화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이 미친 현상 때문에 매일 이 서킷이라는 공포를 만들면서 현재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는 그 과열 속에서 조정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뭐 큰 박스다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 큰 박스 안에서 현재 하나의 작은 추세대를 또 그리면서, 그 박스 안의 추세대죠. 그러면서 이 투매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이 추세대에서 지금 나오는 이 투매 역시도 이번에 이제 만들어진 하락이 막바지를 좀 보일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기술적 반등을 만들면서 당분간은 좀 삼성전자 는 박스를 유지할 거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포로 나와서 무서운 거지, 고점 대비 이 조정에 대한 폭을 따지면요, 사실은 이 일반적인 조정에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 일단 큰 그림을 머릿속에 일단 숙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삼성전자 오늘 엄청난 폭락이 나왔는데 내일 바로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기술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10일 이동 평균선의 저항을 받고 밀리는 주가잖아요.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좀 과한 투매가 진행이 됩니다. 과한 투매. 그리고 나서 둘리더라도 둘린다라는 거죠. 오늘 반등이 좀 미미하잖아요. 보통 제가 서킷이 터지면 제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서킷에서도 매수를 하라고 했고 양봉을 챙겨드렸고, 그죠? 이때 서킷이 나올 때도 매수를 이야기했고, 이 막바지조차 이 투매에서도 매수를 이야기하면서 이 반등을 챙겨드렸는데, 일요일에 이 엑시트 수익 관리하라고 한 건데, 그런데 오늘 하락은 일단 매수 보류입니다, 여러분들. 왜죠? 말씀드렸죠. 좀 더 과한 투매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바닥은 절대 이제 장중에 진행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장중에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시가에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한 투매 뒤에 뭐 갭 상승이 나오고 나서 전환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재 위치에서 정말 개파락이 나고 나서 시가부터 뭐 빠르게 반등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이 두 가지의 형태가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 후자의 경우죠. 하락세 이후에 지금 반등이 나올 확률을 저는 일단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고점에서 조정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거냐면, 고점에서 장기동 평균선까지 하나의 추세대를 그리면서 한 방에 온 거잖아요. 한 방에. 여기서 또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22동 평균선과 이격가다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 회귀하는 성질 때문에 반등이 진행이 됩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 어떻게 반복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지만 또 나온다라는 거죠. 항상 매번 그랬어요. 고가 대비 낙폭과대, 고가 대비 낙폭과대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매번 존재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추가 낙폭이 발생이 되면 한번 볼까요? 자, 고점 대비 만약에 뭐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38%, 35에서 40%까지 밀 수가 있겠네요. 삼성전자는. 그죠? 지금 방 퍼센테이지를 체크를 해보니까. 자, 그러면 코스피 한번 볼까요? 자, 코스피 보시면은 고점에 긋고 보시면 이제 오늘까지가 27% 하락한 거고, 그죠? 내일 좀 더 밀리면 이제 30% 남짓 하락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게, 이번 이제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고가 대비 이제 30%에 대한 조정을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시장은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제가 말한 이 30%대를 거의 다 채우는 거고, 그리고 그 구간 속에서 삼성전자 역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25, 6만 원대가 현재 오는 거기 때문에 얼추 이 시장과 종목이 아다리가 지금 맞아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락이 진행이 되면 중요한 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자, 밑에 이제 장기동 평균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마지막에 발생했던 하나의 상승 갭도 보입니다. 그죠? 대부분 이제 자금이 급격하게 좀 투입이 됐을 때 발생되는 건데,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 흐름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런 아랫꼬리도 어떨 때 발생하는 거예요. 급격한 자금이 투입이 됐을 때 아랫꼬리가 엄청 강하게 달리는 건데, 이런 중요한 자리들, 중요한 가격대들이 겹친다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이 기술적 분석이 중첩이 된 곳은 항상 강한 지지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추가 하락이 떨어지더라도 거기는 우리가 매수로 지금 활용을 해보자라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시트를 했는데 변동성이 너무 빠르니까 그 매수 자리가 지금 너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오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면은 우린 이 매수를 다시 노려보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시장은 추세대를 그리면서 나오는 하락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투매가 나오면 제가 항상 이제 사자고 하고, 오히려 이 반등이 나오면 거기서 매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반등이 나오면 매도를 하라고 하고, 이번에도 반등이 나오고 매도를 하라고 하고, 그죠? 약간 현재 시장은 이 역발상적 관점, 이런 투자가 지금 구간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디테일하게 좀 분봉도 볼까요? 자, 지금 이제 하락 추세대가 뭐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반등만 지금 계속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데, 이 추세대 안에서만 일단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뭐 엑시트를 이야기했던 거 간단하잖아요. 추세대를 현재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이렇게 노란 밴드로 다시 진입을 하게 되면 주포들이 힘을 빼는 구간, 자금을 쓰지 않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 지속이기 때문에 이 깨지는 흐름이 나올 때 우리는 이제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 실적 발표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돌파할 것처럼 만들어뒀지만 결국 고가 추세의 저항을 받고 이렇게 시가부터 깨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이때는 엑시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내린다니까요. 엑시트를 하고 흘러내리고요, 여러분들. 현재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격 과다가 생기면 이러한 이 기술적 반등만 딱딱 잘라 먹는 거래 말고는 사실상 할 게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렇게 변동성이 센데.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고가권 박스에서는 올라올 때 추격 매수를 하면은 물리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질 것 같다고 해서 또 뭐 매도를 한다, 그것도 절대 아니에요. 박스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라는 걸 인지를 한 상태에서 꼭 거래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추세대를 맞고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소폭의 이제 반등세가 나오더라도 여기가 다시 또 저항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는데, 그럼 다시 한번 이격과다가 발생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격과다가 발생이 되면 뭐라고요? 회기를 하러 올라온다고요. 회기를.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 추세대가 꽤 지금 오래 유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투매가 진행이 되면 이제 그 뒤에는 이제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이 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추세대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락의 극점에서 이런 어떤 깨짐에 대한 이 트랩이 발생이 되는데, 이게 나오고 나서 저점을 찍으면은 이렇게 이제 돌파를 만드는 과정이 결국은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번 저점에서 나오는 이 반등은 이 앞전의 반등보다는 좀 더 강하게 저는 진행이 될 거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일단 이 기술적 반등만 노려야 된다는 거죠. 말씀드렸죠.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에 대한 전환,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이 38만 원을 넘어가는 상승 추세를 기대하려면 너무 조정봉이 부족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10월 선을 현재는 마중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 횡보를 하면서 양봉도 나오고 뭐 다시 음봉이 나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선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걸 이제 찍고 나서 그 변곡점에서 이제 방향을 보여줄지 아니면 좀 더 뭐 과한 이탈이 발생이 될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1번이라고 보는 거죠. 큰 상승의 이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나서 올라오는 이 전환을 지금 현재 계속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시장에서도 일단 1차적으로는 추가적 과매도, 제가 기다리는 그 과매도 현상이 발생이 되면 노리는 거 뭡니까? 다시 이렇게 추세대 상단이나 아니면 제가 보는 이 맥점 밴드에 딱 터치를 하는 이 라인을 노리고 거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인에서 정을 받는지 돌파를 하는지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돌파가 된다 하더라도 이 전체적인 하락의 기술적 반등을 보이고 다시 한번 뭐 쌍바닥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어떤 역회된 숄더라든가 그런 패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엑시트를 하기는 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일단 투매에서 저점이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시가가 개파락인 경우가 가장 좋은 흐름이라고 일단 보고는 있기는 한데, 어떤 형태로 하방 경직을 만드는지 거래량부터 호가 면밀하게 체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반등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자라고 매수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원하는 이제 반등이 발생이 되면 이 반등에 대한 강도 역시 계속 체크를 하다가, 뭐 이날 말씀드린 것처럼 밴드에서 이제 엑시트를 할지 아니면 좀 더 뭐 하방에 대한 슈팅이 났기 때문에 좀 더 오버 슈팅을 노릴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고 엑시트에 대한 타점 역시 보내드린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이 지독한 하락 속에서 발생이 되는 실시간 타점 놓치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정확한 타점에서 여러분들도 똑같이 신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킴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이 타점을 보기만 하셔도 좋고요. 왜 맥종코치는 현재 투매에서는 지금 매수를 노리고 있고 좀 더 이 과한 반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이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셔도 실전 거래에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죠.
거죠. 블레이킴증권 명예여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께 매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타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부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래서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